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0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20일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에 있는 글자죠. 천간 10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갑을병적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글자가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 나무의 기운, 즉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갑은 우리가 읽을 때 그냥 갑목 이렇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갑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갑은 목이고 을도 목이 돼서 갑목, 을목 이렇게 외워 두시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헛갈리지가 않습니다. 갑이 목인지 병화가 화인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헛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꼭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개수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지만은 목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뭘로 나눈다? 양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을목 같은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갑목이 양이라고 하면 을목은 음목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같은 나무인데 왜 음양으로 나누냐? 그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좀 단단하고 곧고 위로 크게 자라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원래 본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동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 반면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양은 그만큼 활동성도 강하고 움직임도 크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쉽게 말하면 큰 나무가 이렇게 되는데, 큰 나무 같은 경우 뭐예요? 소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전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큰 나무들이 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죠.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들도 있지만은 10년, 20년, 많게는 100년 이상 자란 그러한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대림목으로서 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갑목은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즉 동량지목으로서의 동량지목 또는 동량지제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큰 나무는 다자란 큰 나무 성목이라고 합니다. 성목은 이룰 성자 나무 목자, 나무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자란 큰 나무를 갖다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자란 큰 나무는 작벌해서 베어내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일 것이다. 그래서 경금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을 하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기본적인 용도가 바로 이 갑목의 용도가 되는 것이고, 즉 성목은 작벌해서 제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갑목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동절이죠. 추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라든가 겨울의 갑목은 이렇게 작벌해서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지만은 춘하절이죠. 춘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나 여름의 갑목을 말하는 것인데, 춘하절의 갑목은 성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목으로 본다. 즉 아직은 자라는 그러한 나무로 보는 것이고, 새싹과 같은 것이죠. 자, 봄이 되면은 나무가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습니다. 100년 된 나무, 200년 된 나무도 봄이 되게 되면 어때요? 봄이 되면 그 큰 고목에서도 새싹이 이렇게 튀게 되고, 새싹이
버티고 나중에 꽃도 피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수백 년 된 벚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나무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봄이라든가 여름의 나무는 성목이 아니라 생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는 같은 감목이라 하더라도 추동절의 감목과 달리 춘하절의 감목은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병화라든가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감목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갖다 바깥으로 발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이제 입춘이 지났고요. 우수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나무, 풀이라든가 큰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임이 없고 아직은 새싹을 안 틔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활동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직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약해 보이지만은 지금 내적으로는 벌써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고 조금만 날씨가 조금만 더 따뜻해진다라고 하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 엄청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고 하면 금방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따뜻한 온기, 특히 병화가 있게 되면은 인월의 감목의 온기를 맞이해서 감목이 새싹을 왕창 이렇게 틔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 지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수로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의 나무는 가을 겨울의 감목은 경금정화를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월이고 다음 달도 묘월이고 진월이고 그 다음에 4, 5, 미월 춘하절의 감목은 이렇게 경금을 쓰는 경우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데 부득이 또 감목 자체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경을 쓰는 예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춘하절의 나무는 보다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인월이라는 것은 인묘진 동방을 뜻하는 것이고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방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방은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방은 남쪽이 된다. 같은 동쪽이라 하더라도 북동쪽, 정동쪽, 남동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동방은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초춘이라고 하는 뜻은 그것은 바로 입춘이 되어야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전환이 되고 월도 축월에서 뭘로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과 월이 바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묘진월이 원래 목이 왕한 모강절이기 때문에 수가 왕한 수왕절에는 엄동설안의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묘진 목이 왕한 봄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인월의 초춘에는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는 것,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호떡집에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확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축월의 한기가 아직은 인월 초춘 안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인월에는 아직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도 조후의 개념이 될 것인데 봄에는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밖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날씨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영상 10도, 15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금방 간목, 을목이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갑자기 따뜻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차 서서히 바뀌게 되고 이제 2월 21일이죠. 20일이죠. 21일 지나고 3월 말 지나고 3월 초 지나고 이렇게 하면 양기가 점점 강해졌을 때 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다. 간목의 기운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에 인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 봤을 때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수생목, 목을 생겨주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관지에 태어나서 목이 굉장히 왕한데 다시 인성으로서 생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밖에 나갔을 때 봄에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간목이 일어나서 큰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큰 나무도 봄에는 비가 와야지만 물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울 수가 있죠. 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왕하면 왕할수록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지만 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물을 빨아들여서 꽃과 새싹을 틔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병화 개수를 같이 아울러 쓰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도 합니다. 병화하고 수는 수국화해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건데 이 상반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쓸 수가 있죠. 지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수가 지나고요. 지금 나무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내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나무가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수분하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뿌리가 많이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묘월에 여러분들 고로쇠 물 많이 드시죠. 고로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고로쇠, 이거 되게 맛있잖아요. 고로쇠. 이것이 봄에 채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땅 속에서 물기를 많이 빨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빨아들인 양분을 갖다가 겉으로 발산했을 때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우게 되는 것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물을 못 빨아들이면 봄에 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죽게 되는 것이고요. 물은 있는데 햇볕이 비치지 않으면 나무에 물기를 만들 때 온기가 없으면 나무가 오히려 그 물기로 인해서 썩게 되거나 아니면 꽃을 더디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수와 화는 서로 상반된 그런 글자가 되겠지만 아울러 같이 쓴다. 근데 선후의 관계는 있습니다. 인월의 간목은 한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병화를 써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개수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화 개수를 같이 쓸 때 병화하고 개수하고 같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 개수 서로 상반되는 글자를 쓸 수는 있지만 같이 붙어 있으면 공력이 좀 많이 떨어지겠고요. 이렇게 서로 원격되어 있다. 아니면 한 글자가 밑으로 숨어져 있어도 상관할 것 같죠. 지지로 이렇게 자수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자 이렇게 되면 지지에 있는 자수가 천간에 있는 병화를 극해서 못 살게 볼 것 같지만 지지에 있는 글자는 천간을 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 개수가 있거나 병화 자수가 이렇게 지지로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은, 인월의 간목이 화가 좀 왕해지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은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다, 나쁘다. 수가 많아지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이거를 갖다가 뭘 봅니까? 사주를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격국은 격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격과국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가장 먼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격국을 논하게 되죠. 오늘은 양목이 월지에서 뭘 봤습니까? 또 양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견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비견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견격과 겁재격은 격이 없고요. 만약에 간목이 월지에서 비견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양간이 월지에서 비견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산 인간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신왕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 무토,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이 무토는 지용하지 않고요. 만약에 중기인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걸록격으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걸록격이 아니라 뭐예요? 식신격이 되는데, 요 식신격이죠. 요걸 갖다가 목은 왕하고 식신은 약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목화 가상관격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 선생님 이거 상관이 아니고 식신인데 목화 식신격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화 상관격이지 식신격, 목화 뭐 진상관 목화 진식신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식신 상관으로 그냥 논해서 목화 진상관격 이렇게 보게 되고요. 목화 진상관격 보게 되면은 목화 가상관격이죠. 가짜. 진짜가 아니라 이건 가짜가 붙어 있죠.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약하다.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약하다. 식상이 약한 것을 가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상관격은 식상이 약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식상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성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투출했다. 이런 경우에는 진상관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일단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또 있습니다. 인월에 간목이 왕한데 다시 인목을 보게 되면 일간이 더욱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연간에 다시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가 간목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 점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두 점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게 뿌리까지 있다라고 하면 인월은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그런 수국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월의 간목은 화가 왕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수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화를 극하고 또 한기를 생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지에는 진토라고 하는 것을 봤죠. 이 진은 간목이 뿌리도 되지만은 임수가 또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목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가 이렇게 임수 두 개가 진에 뿌리를 두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이건 물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아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좋지 못한 한기를 생해서 좋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다시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화를 봐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어떤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인월에 간목이 왕한데 간목이 다시 투출됐죠. 일간만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 자수는 진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삼합 신자진 수국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신자가 없다 하더라도 자진 반합이라고 하죠. 진이 반합해서 수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보는데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굉장히 왕한 것이다. 인월의 간목은 화를 위주로 써야 되는데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닥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출된 병화는 없다 하더라도 인중 병화 두 개를 쓸 수는 있겠지만 암장되어 있는 것이라 투출된 병화만큼 힘은 떨어질 것이고요. 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갖다 억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이건 썩 좋지 못한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을해시도 마찬가지로 임수 두 개가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진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뭐 간목이냐 을목이냐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어떤 분들이 간목이 일간인데 을목을 봤을 때 이걸 갖다 뭘로 본다? 등락기갑이라고 보는 아주 우스운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개갑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인데 을목을 보면 오히려 일간이 아닌 겁재가 일간 간목을 갖다가 등락개갑하면 오히려 간목은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봤을 때 을해시라든가 을죽시가 되면 간목이 을목을 보면 절대 이거는 등락개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임목을 봐서 목은 다시 더 왕해지겠죠. 진의 뿌리를 든 임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수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있다. 오히려 이 정도 되면 수도 좀 많은 것이다. 진중에 솔직한 말로 개수 하나만 있어도 봄의 나무는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치 않은데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식신인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아까 말했던 인월의 간목이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건 무슨 격? 식신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수 두 개가 투출돼서 병화를 갖다 이렇게 곤하게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습성은 있지만 그래도 목이 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임수 두 개가 병화를 갖다가 극해서 못 쓰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 왕한 일간이 화를 봐서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목화운으로 가도 좋고 금수운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남자로 태어나도 괜찮고 여자로 태어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만 수운으로 갔을 때는 화가 약해지고 수가 너무 왕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자대원 가게 되면 자진합이 되고 기해대원 가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세운에서는 화가 좀 더 왕해지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이 가게 되면 이때는 사주 자체도 나쁘지 않지만은 대운에서 목화운을 만났기 때문에 세운에서는 어떤 운을 만난다? 수가 다시 왕해지는 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묘시는 같은 상관을 봤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상관격이라고 보지 않고요. 정화는 인의 뿔을 뒀다 하더라도 그냥 걸록격에 그냥 상관을 이렇게 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는 인월의 간목은 병화를 쓰는 것이지 정화를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랬다고 나쁘냐? 아니다. 병화가 진신이면 진짜 나한테 필요한 용신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뭐야? 가신이다. 그러니까 가짜신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병화를 써야 공력이 큰데 병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고요. 인중 병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중 병화를 써도 크게 나쁘진 않다. 뭐 국세 자체는 정묘시나 병인시나 나쁘지 않지만 저는 정묘시보다는 차라리 병인시를 얻는 것이 특히나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월등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그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부터가 투출되어 있죠. 임수를 파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닥 선택할 그런 생신 아닌 것 같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봤죠. 천간에 병화가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사화를 보는 것 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기토가 투출해서 일간 간목하고 갑비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죠. 갑기 합해서 토가 되진 않고요. 이거는 간목이 기토하고 탐합한다라고요. 갑기 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해서 일간이 기토에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 남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처자하고 그냥 연애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일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선생님 간목이 왕하니까 이런 경우에 경금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의 간목은 새싹을 띄우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경금이 있고 수가 왕해지게 되면 봄에 눈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간목이 간목으로서 새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는 힘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꽃을 피우는데 서리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그 새싹이 얼어 죽게 되죠. 그러면 그 간목 그 한 해 농사 망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왕하다 하더라도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천수의 불용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봄에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임신시 같은 경우,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자수는 빠졌지만 신진 수국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찌됐건 신금 있고 임수세계가 천간에 투출됐다 난리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나무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물난리 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코 좋은 생시 아니고요. 계유시도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신시 계유시가 됐을 때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